안녕하세요. 얼바인과 샌디에고 현지에서 현지 정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좌니 팍이라고 합니다. 어, 영상을 몇 번 찍었는데 인트로는 영상마다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좌니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에는요,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와 있는데요. 한 광고 겸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얼바인과 샌디에고 정착 서비스를 어, 제가 양쪽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 카페 도메인이 카페.네이버.com 해서 슬러시하고 샌디에고 서비스예요. 이제 왜 샌디에고 서비스냐면 제가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도 제가 글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만 유학원을 시작할 때 샌디에고에서 그 대학생 어학연수를 시키면서 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홈스테이도 알아봐주고 한국에서 비자도 내주고 그리고 또 샌디에고에 있는 학원도 이렇게 학생들을 등록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카페 이름이 샌디에고 서비스지만 제가 한 20년 좀 넘었는데요. 지금은 얼바인과 샌디에고 정착 서비스를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카페 보면은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아직도 이렇게 밑에 보면 아직도 그 어학연수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샌디에고 어학연수에 대한 내용들이요. 그래갖고 그 학원 정보도 제가 지금 많이 올려놓고 어학연수 상담 신청 그리고 특히 그 대학 부설 같은 데는 아직도 학생들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별로 이제 어학연수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는 못 받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카페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 이제 광고 겸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카페가 2011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다음 카페도 했고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거의 뭐 2009년, 10년, 11년 이때부터 이 네이버 카페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요 네이버 카페 연수만 봐도 제가 좀 내공이 있다. 그거를 좀 어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건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대한 그런 설명이 아니라 가족 동반 연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가족 동반 연수의 목적은요. 가족 동반 연수의 가치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 동반 연수란 무엇이냐? 그것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가족 동반 연수는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가족 동반 연수는 J1 비자로 오는 연구년 가족 동반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1 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생 비자인데요. 학생 비자를 어른들이 받고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가는 학생 신분 가족 동반 연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J1 비자도 그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당연히 무료로 다니게 되고요. F1 비자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아이도 당연히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족 동반 연수라고 불리는 거고요. 자, 첫 번째 가족 동반 연수. 그러니까 J1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직업군이 의사,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아니면은 고위 공무원,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두 번째 F1 비자, 학생 비자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요. 뭐 고위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그냥 고위 공무원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공무원 분들이 학생 비자를 받기가 좀 쉽거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 F1 비자를 또 많이들 받아갖고 오셔서 대학 부서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설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가끔 그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죠. 자, 그런 혜택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가족 동반 연수의 목적은 바로 아이들 영어가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휴식과 여행도 가족 동반 연수의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한 10으로 본다면 7대 3 정도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식과 여행은 한 3 정도고요. 아이들 영어가 한 7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착 서비스를 받으실 때 그 학군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밖에 없고, 또 정착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거 환경, 그러니까 뭐 아파트냐 하우스냐 타운하우스냐 이런 것보다는 학군에 대한 설명, 각 학교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상당히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주로 손님들이 그런 학교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 이럴 때는요, 금전적인 부분이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이시지 않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오시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금전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 이 미국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게 이 환율 때문에 특히 그렇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돈에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분들은 특별히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은 것들을 아끼면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얼바인이나 샌디에고 쪽으로 오시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분들도 결국에는 그 미국의 시골 같은 지역으로 선택지를 바꾸시는 분들도 어,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요, 한국으로 그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서울에 여행을 안 오고요, 시골 구석 어디 저기 산골 두메산골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여행을 하다가 자기네 나라로 되돌아간다거나, 역시 또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군 좋은 곳을 버리고요,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두메산골에 있는 시골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심하냐? 당연히 심합니다. 예. 당연히 너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목적이라면 먼저 지역부터 제대로 선택을 하신 후에 가족 동반 연수 계획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목적이라면 지역부터 제대로 선택을 하신 후에 가족 동반 연수 계획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을 선택하는 거,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다. 가장 큰 목적이 지금 교육인데요. 결국 시골로 가시게 되면 교육을 포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표준어가 있고 방언이 있는데, 그렇다면 워싱턴이 수도이니까 동부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상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대부분 미국 영화를 많이 보죠. 유튜브, 뭐 넷플릭스 같은 회사도 그렇고 또 헐리우드 같은 영화 산업이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어, 유일하게 수도의 말이 표준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대표 문화 사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가 마치 표준어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겁니다. 또 얼바인과 샌디에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행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걸로 하고요. 오늘은 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만 한번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얼바인과 샌디에고로 왔을 때
아무 지역에나 그냥 가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바인과 샌디에고 내에서도 또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외지지 않고, 두 번째 부자들이 살고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그 부자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어야 하고, 끝으로 선생님에게 계속 교육학과 관련된 학위에 대해서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선생님한테 교육학과 관련된 학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 예, 진급을 위해서 더 많은 월급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시면 학교 순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를 요구를 하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학교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학교 순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좋은 학군이 있는 곳은요, 이미 동양계 학생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지만, 그래도 그곳을 가셔야지만 훌륭한 선생님과 학교 시설, 그리고 수준이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을 선택하는 걸 저희 정착 서비스 USA 랜딩 헬프닷컴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 아이들이 많은 학교라고 학군이 좋아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성향도 봐야 하고, 또 어른들, 부모님의 성향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만족도가 아이들의 만족도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의 영어 실력,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착 서비스 손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을 보면 학교가 보인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얼바인과 샌디에고라도요, 그 지역에서, 또 얼바인과 샌디에고라는 그 지역에서 좋은 학군이라는 곳에서도요, 학교들마다 극명한 차이가 있어서 결국 이게 또 충분한 상담을 좀 해야지 학교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정착 서비스랍시고 그냥 알바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긴 1년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의 1년을 어떻게 맡기실 겁니까? 맡기시겠습니까? 쉽게 내 아이의 환경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저도 그 아이들의 그 매 학기마다 지역 학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기존 손님들과 대화도 정말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찾아가기도 하고,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분위기도 살펴보고,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정보를, 예,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대충 읽어보고, 남이 그냥 글로 경험이랍시고 관종들이 올린 글들, 그런 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착을 하시겠다? 예, 그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환율 시대에 돈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없는, 활용하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정착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따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런 좋은 정착 서비스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네이버 카페에도 더 많은 정보를 올려서요. 다른 곳과, 그리고 또 다른 뭐 정착 서비스 뭐 얼바인 쪽에는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정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얼바인 정착 서비스, 그리고 샌디에고 정착 서비스, 저희 회사는
usalandinghelp.com입니다. 좌니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